안녕하세요. 저는 91세 현직 의사 김성환입니다. 91세인데 아직도 일을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진료를 봅니다. 3층까지 계단을 이용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놀아주죠.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 놀라십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3명 중 2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겪고 계시죠.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대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드시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건강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무료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67세의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저 역시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91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지. 놀랍게도 그 비결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들과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 건강의 최고라고들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의사인 제가 40년 넘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강관리법. 67세에 쓰러진 후에야 깨달은 진짜 건강 비결.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에 등산을 다녀온 후라 몸이 좀 필요했지만 늘 그렇듯 진료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실 겁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요양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외롭고 우울한 노년을 맞이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찾아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서 어떤 분이라도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등산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걱정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여보 걱정 마. 난 의사야. 내 몸 하나 챙기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늘 등산을 권했죠. 주말마다 한 번씩 등산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산에 다녀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등산이야말로 최고의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67세가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틀 전 주말에도 어김없이 등산을 다녀왔죠. 평소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약간 피로가 있었지만 늘 그랬듯 무시했죠. 주말 등산으로 체력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를 진찰하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가 보다 하고 넘기려는 순간 쿵!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병원에 있었기에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근경색. 선생님, 평소 운동은 하셨나요? 응급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매주 등산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권했던 그 운동. 그게 오히려 제 건강을 해쳤다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주말에 갑자기 높은 산을 오르는 것.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갑자기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제 경우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다가 주말마다 너댓 시간씩 등산을 했죠. 이런 극단적인 운동 패턴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 알고 있던 지식들이 얼마나 단편적인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왔는지를.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환자 기록을 분석해본 결과였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았어요. 그동안 왜 이 상관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우연히 알게 된 96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등산 한 번 하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분이 매일 하신 운동은 제가 쓰러진 후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장수 마을들을 조사했고 수많은 의학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일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등산처럼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그것이 바로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제가 67세의 위기를 겪고 난 후 찾아낸 놀라운 건강 비결입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24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높아 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환자가 된 거죠. 이제 은퇴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마다 쉬은 땀을 흘리며 깨어 의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경색 이후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하지만 그때 우연히 옆병실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96세의 나이에도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군요. 손놀림이 젊은 사람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조금씩 하는 거지. 큰 거 바라지 말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큰 것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주말마다 높은 산을 오르며 대단한 성취를 이루려 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장수 마을들의 생활 습관, 노화와 건강에 대한 최신 연구들, 심장 질환자들의 회복 사례까지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분석했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첼레 롤라는 90세 이상 노인들이 등산은커녕 격렬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면서 생활했죠.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과 집안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 심장질환 환자들의 회복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화려한 운동시설을 갖춘 재활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이었고, 퇴원 후 저는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24시간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걸음수를 꼼꼼히 기록했죠. 다양한 활동들이 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 10분 동안 빠르게 걷기와 2시간 등산을 비교했을 때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등산이 훨씬 컸지만 실제 건강상의 이점은 오히려 가벼운 걷기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 3분과 30분 뛰기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짧지만 꾸준한 활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시간 분배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5분씩 12번 움직이는 것이 혈압 안정과 혈당 조절에 훨씬 더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토대로 저만의 건강관리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5분 스트레칭, 진료보는 중간중간 하는 2분 관절 운동, 점심 식사 후에 10분 가벼운 산책, 저녁 명상 전에 3분 심호흡. 하나하나가 작고 소소해 보이는 활동들이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3개월 후 제 심장 기능은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 체력이 쓰러지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쓰러짐은 오히려 축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24년간 실천해온 구체적인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실 겁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5시 30분. 저는 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작정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개에 기대어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24년째 하고 있는 첫 번째 습관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이 뭐 그리 대수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자연스러운 장 운동을 돕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죠. 이제 두 번째 습관. 15분간의 맨손 체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천히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15분을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3분으로 시작했어요. 맨손 체조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목입니다. 천천히 좌우로 돌립니다. 아픈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세요. 그 다음은 어깨. 앞으로 돌리기. 뒤로 돌리기. 팔을 위로 올려 기지개를 킵니다. 이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내립니다. 3회 반복. 허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천천히 앞뒤로 굽혔다.
각 5회씩. 무릎 체조도 빼먹지 않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요. 처음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틈새 운동입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 중에도 틈틈이 운동합니다. 환자와 사이 1분.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바뀌는 1분 동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창가로 가서 창밖을 보며 목과 어깨를 돌립니다.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10분 산책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외는 없습니다.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네 번째는 계단 활용입니다. 제 진료실은 3층에 있습니다. 24년째 계단을 이용하고 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한 번에 2계단씩 기어 오르지 않는 것.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는 것. 천천히 편안하게.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이것이 제가 24년간 지켜온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찾으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저는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씩 씹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숫자를 세야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식사는 반드시 앉아서 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마십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전자 기기를 끕니다. 침대에 누워 10분간 하루를 돌아봅니다. 좋았던 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깊이 심호흡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24년간 실천해온 건강 루틴의 전부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도움을 드린 환자분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1세의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건강을 되찾으신 분, 78세의 우울증을 이기고 새 인생을 사시는 분, 83세의 당뇨병을 완전히 극복하신 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영호 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그가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81세의 나이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오셨죠. 다른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전 아직 살고 싶습니다. 손주 녀석 대학 가는 것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그의 눈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67세에 쓰러졌을 때의 절망감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저는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5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24년간 연구하고 해온 방법이었으니까요. 박영호 님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했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20번씩 꼭꼭 씹었습니다.
하루에 딱 5분 맨손 체조를 했습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너무나 작은 변화였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2달 후, 혈액 검사 수치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 후, 선생님,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어요. 지금 박영호님은 84세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손주와 함께 미술관에 가십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들기 전 3분 스트레칭을 해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실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분이 할머니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밤마다 수면제를 드셔야 했고, 낮에는 늘 피곤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셨죠.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은 이제 인생은 끝났어요.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분이 할머니를 보신다면 그때의 그분이라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정분이 할머니의 변화는 아침 루틴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창가에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하셨죠. 마지막으로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아침 루틴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보름,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자다가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수면제도 끊었답니다. 앞집 할머니랑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해요. 둘이서 웃으면서 걷다 보면 하루가 달라져요. 손주가 놀러와도 이제는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신나서 놀아준답니다. 정분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삶에 대한 의욕이 되살아나고 그렇게 생활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김철수님의 이야기입니다. 83세의 나이에 중증당뇨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식사 제한도 심했죠. 그런데 지금은 손주들이 송편도 빚고 떡볶이도 해먹을 수 있어요. 물론 조절은 하지만 이제 음식문에 스받지는 않아요. 그분의 비결은 식사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한 입 크기를 작게 해서 20번씩 꼭꼭 씹기. 식사 중간중간 물 한 모금씩 마시기. 밥 먹기 전에 최소 반찬부터 먹기. 식사는 반드시 앉아서 TV나 핸드폰 없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비결 역시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지속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병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작은 습관들을 시작하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서두르지 말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면서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들기 전 3분 스트레칭을 해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실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지금 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67세의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절망했던 순간부터 91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24년간의 여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등산이나 헬스장 같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진정한 건강을 만듭니다. 둘째, 시작은 정말 작게 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3분 스트레칭, 10번 씹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것이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들기 전 3분 스트레칭을 해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실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